안녕하십니까. 부산 아지매와 사랑 빵손님의 이희선입니다. 추석도 지나고 10월도 벌써 중반을 넘기고 있는데 세월이 휙휙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40대는 40km로,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시속 60km로 달린다는 말이 있지에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맞아서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이나 할 것 없이 단디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방에는 노인생활과학연구소의 한동희 소장을 모시고 어쩌면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새 의학이 발달해지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예전하고 달리 노인을 몇 세부터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해요. 어떻습니까? 보통은 65세를 노인 그 연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계치를 65세의 기준을 두고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유엔에서 이제 항노화라든지 이런 노년의 어떤 수명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청년을 18세에서 64세로 보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령이 이제 그 나라마다 또는 뭐 조금 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65세를 이제 뭐 법적으로 또는 어떤 그 통계에서 기준으로 하는 연령을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65세로. 네네. 그런데 노인이 되고 나서 제일 급선무가 뭐냐 하면 경제력이 없어지는 이게 문제다 아닙니까? 그지? 경제력이 없어지는 노인들을 위해서 뭐 정부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해줘야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 생산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심각해질 수는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노년이 이제 되기 이전에 그것을 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노년을 빨리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젊은 층에서 노년을 준비했을 때 노인이 되어서 그 앞으로 남아 있는 생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노인이 되면은 이렇게 경제력에서 멀어지고 또 경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노년을 살아가는 그 주기가 40에서 50세까지 50년까지 이제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55세에 은퇴를 한다, 60세에 은퇴를 한다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퇴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퇴직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배경도 만들어야 되고 또 국가도 동시에 이제 과거의 어떤 노인이면은 이런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새로운 그 이제 이 경제 인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준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문제 같은 경우는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부산 노인들의 현 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좀 어려운 쪽으로.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부산이 이제 도시 중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이 올해 14%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14%라는 것은 고령 사회.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이 점하는 게 14%라는 것은 굉장한 인구예요. 그러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평균치로 전체가 14%가 되는 해가 2017년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산은 벌써 2015년에 1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그 4년마다 그 노인 실태 조사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이 그 여러 가지 어떤 지수에서 역시 이런 일자리라든지 또는
경제력에 대한 부분, 또 건강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지수들이 평균치보다도 낮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이 아주 그 전략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그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뭐 기업이 많고 또 이런 그 고령 친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서 노인 인력을 좀 수용할 수 그렇지.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노인들이 임금 부분에서도 굉장히 낮은 그 맞습니다.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 부산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이 사실은 또 고령화 대응력도 그 16위를 했어요. 우리가 대구하고 부산이 제일 이제 꼴찌를 되었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이제 이런 산업이 발달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인구가 많이 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부산이 하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베이비부머나 또 노인 인력을 아주 이런 그 경제력에서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는데 포커스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무조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그게 하나의 문화산업이든 또는 관광산업이든 또는 IT 기술을 접목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기업에서도 이런 노인 인력이 아주 그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도 개발되어야 되고, 특별히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이나 항노화 산업이 우리 부산에서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력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인 공감대도 만들고, 또 우리 그 부산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보면은 온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노인이 많기 때문에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노인하면 너무 부정적인 관점, 노인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관점이 너무 부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사회적인 합의가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가치가 평가절하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지?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노인들이 젊은이들처럼 막 빠르게 활동할 수는 없지만, 뭐 IT 기술이라든지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날로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그런 문화를 다시금 디지털로 연결한다면, 아주 그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점의 차이인데 그 보는 시각들이 다 너무 부정적이에요, 소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하면은 전부 문제만 들고 오고, 노인하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노년이 40년, 50년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 연령보다는 한 20살을 마이너스를 시켜서 그 이제 노인도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교육 쪽으로도 뛰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에서도 그런 어떤 노인들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여러 가지 어떤 훈련을 시켜서 실제로 이제 하나의 그 에이징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노인 문제에 들어가면 요 문제는 꼭 짚어야 될 문제가 치매, 이 문제를 짚어야 되는데, 근데 치매 환자가 집에 한 명 있으면은 이게 전 집안이 다 황폐해지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이제 우리가 좀 잘 풀어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치매는 그 전 인구의 한 10% 정도가 이제 치매 환자이고, 이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고연령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연령이라는 것은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80세 말씀을 이상. 하는데, 그 인구가 되면은 치매에 노출되기 아주 쉬워요. 그 환경이.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치매에 대해서 너무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대응력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료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치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치매로 인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이제 와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그 환자가 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수발하고 있는 가족, 맞아, 그다음에 치매 환자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치매에 노출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치매가 너무 이제 치매가 걸리면은 아주 부정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그려진다는 사고가 벌써 생겨서 치매 그 집안에 치매 어르신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언언을 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병원에 모신다든지 무조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와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치매도 하나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는 정확하게 질병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질병이지. 그래서 인지 기능이 상실되었지 육체적으로나 활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치매 환자들을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부정적으로 그 라이프 사이클을 끝나가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자신을 너무 알 수 그 가족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변하고 실제로 자신도 뭐 치매 환자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머리에 칩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칩이 이렇게 막 그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칩이 네네. 그러니까 노인 자신도 굉장히 두려운 곤란스러울 거죠. 거야. 곤란하죠.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 그럼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그 치매에 대한 그 전략을 가족들이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전문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치매이면서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그룹홈이라든지 소규모 이런 지역 사회에 그 치매 환자들을 이렇게 이제 모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치매 어르신,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그 치매 환자를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매 환자가 바깥으로 사회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 환자는 자신의 어떤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고 더 나빠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론회도 만들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치매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이제 뭐 전략적인 어떤 대응을 못하는 질병이 아니라 가족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또 요즘 전문 기관들이 많이 또 만들어졌고 또 치매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통계치에 보면은 2020년이 되면은 치매 환자가 100만이 된다는 거예요. 와이고야.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이제 그 고연령 인구가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치매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료비가 상당히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치매에 노출되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걸리기 전에 이제 그 평소에 아주 자신의 건강 관리나 또는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아주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노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치매가 이제 단계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초기 단계의 치매 환자를 놓치지 초기 단계는 않고 잘 모르겠더만. 예,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진단을 받고 또 그 치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사람은 누구나 뭐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뭐 이렇게 다 거쳐가는 그 사이클을 피할 수가 없는 사이클인데 나도 노인이 되고 다 하는데도 노인이 되지 정작 않았었을 때는 노인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인 거예요. 그치? 요거에 대한 인식 변환을 시키기 위해서 소장님 같으신 분들이 열심히 뛰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올해로 18년 동안 이제 노년학을 해왔는데, 제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부분이 이런 노인들의 이미지를 바꿔내는 것. 사회가 노인하면은 굉장히 이제 노인은 아주 문제 그치. 덩어리고 부담적인 존재이다. 부담스러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인도 하나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성인이 이제 취업을 하고 이렇게 사회로 나갈 때 그 전에 한 몇 년을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군대 갔다 온 남자 같은 경우 그러면 거의 한 25, 6년은 맞습니다. 그치? 예.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아까 40년, 50년을 살아가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그분들을 사회화시킨다든지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한 인간이 사회로 진출할 때 20년이라는 세월을 교육을 시키고 사회화를 위해서, 사회적인 사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사실은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노인이 문제다, 또는 노인이 어떤 사회에 어떤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세대다, 이게 아니라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 생각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시듯이 노년이 되신 이분들은 지금 베이비부머라는 이런 용어들도 신종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노년이 되기 전까지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네, 그렇죠. 다 그때도 부모님 모시고 애들 학교 보내고 말씀하셨다시피 집 사고 이런다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작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좀 소홀하게 넘어갔는데, 이 노년을 위해서 준비가 안 되는 이 실정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년기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몸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못 찾는 거, 이것이 이제 큰 문제인데, 이제 그나마 우리가 이제 노인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세대가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우리 전쟁 이후에 그 세대를 우리가 베이비 부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고요. 지금의 노인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노년을 조금 준비하면서 이제 오신 세대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 문화가 자식들의 결혼을 책임져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육이 굉장히 연장된다든지,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상당히 또 이 베이비 부모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다시금 사회로, 이제 고령 사회로 달려가는, 여기서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취업 훈련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이분들이 은퇴는 했지만 아까 반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55세에 은퇴한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노년기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를 우리 지역 사회에 좀 더 보담아 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준비가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뭐 잘 사는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는 이런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도입해 갖고 쓸 수는 없을까? 우리가 이제 국외 사례를 굉장히 많이 이제 비교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어떤 비교를 해보았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고령화가 시작이 되었고,
특별히 이제 아시아나 이렇게 조금 국가가 가난한 상태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그 고령화 대책을 어떻게 해가느냐를 보았을 때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그 열심히 또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 정책이 있지만 그 나라는 장기요양보험 정책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어떤 그 가족 문화라든지 또는 그들의 어떤 지역 문화를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똘똘 뭉쳐서 노인을 돌보는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만들어가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제도가 굉장히 발달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노인들의 소득 보장 문제, 그다음 의료 보장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또 한국적인 문화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또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느 나라보다도 그래도 가족이라는 덩어리가 항상 노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를 좀 더 그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 에이징을 잘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제 그 국외 사례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어촌을 연결한다든지 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대 통합 모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그 다음 지역 사회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노인이 살던 그 자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공동체 또 지역 에이징의 이슈가 굉장히 이제 외국 사례에서는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았을 때 우리 한국 사회도 얼마든지 지역 사회가 에이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게 사실은 에이징이라는 이슈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2011년에 60세 이상이 뭐 그 8억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그 2020년이 되면은 20억이 돼요. 그러면 전 지구가 노인 인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이 국외 사례나 또 한국 사례가 서로 이제 그 많이 이렇게 교환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동북아 지역의 노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장수 노인이 굉장히 많고 또 중국은 너무 노인 인구가 많고 또 한국은 너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어떤 관심이 서로 이제 그 뭐 국제회의나 이런 것들을 열면서 서로 대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풀어야 될 문제는 많은데 얘기를 좀 더 길게 나누고 싶은데 시간은 짧고 그러네. 예. 부산 아지매와 사랑방송님 오늘은 노인생활과학연구소의 한동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요새 출산율은 낮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합심을 해서 그런 사회적인 여건도 만들고 해서 노년을 위한 준비를 단디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방송님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